계약갱신 청구권에 두 가지가 있죠. 이제 명시적 갱신과 묵시적 갱신이 있습니다. 각각 뭔가요? 명시적 갱신이 뭐죠? 명시적 갱신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네. 이제 작성하는. 아하. 쉽게 말하면 계약서 썼을 때. 네, 계약서 썼을 때. 묵시적 갱신 뭐예요? 아까 그 주택처럼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약서를 안 썼을 때 네. 서로 되게 조용히 넘어갔을 간단하죠. 때. 네. 간단합니다. 요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다음 이제 명시적 갱신이란 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명시적 갱신은 일단은 환산보증금이 얼마든 상관없이 모든 세입자에게 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액 임차인도 네. 적용이 적용이 됩니다. 거액 임차인도 뭐가 적용돼요? 명시적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거는 초기 투자나 인테리어 비용 뭐 일정 기간은 안정되게 장사를 해주자. 저희가 10년 동안 보장을 받잖아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얼마 동안? 10년 동안. 네, 10년 동안.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모두에게 네. 인정을 해줍니다.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는 상가라도 그렇죠. 계약갱신 청구권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서울 쪽에 임대료가 싼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서울에 이제 주택이나 상가나 임대료가 워낙 비싸니까 우리 도시 수도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고깃집을 차린 거야. 고깃집을 차렸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 장사가 잘 돼. 그래서 임차인이 있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야 내가 차리려니까 너 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나가라고 한 거야. 근데 이제 이때 이러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임차인은 여기다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을 썼어. 그러면 적어도 1억은 건져서 나가야지 내가 한 노동력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네. 임대인이 나가라 그래서 쫓겨나 버리면 임차인은 그냥 죽으라는 말밖에 더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10년 동안은 임차인이 이 자리에서 한번 계약서를 썼으면 10년까지는 연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에요. 네. 그리고 아주 좋은 이제 법이죠. 저도 이제 간단한 예인데 이거는 저희 실사례예요. 네. 저희 부모님이 예. 문막에 네. 돈을 모아서 이제 마트를 차렸어요. 아, 부모님 문막에서 마트 차렸어요? 네, 이제 문막이 고향이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을이 있어요. 불원면이라고 거기서 이제 집을 지으면서 네. 문막 좀 읍내 쪽에다가 네네. 마트를 차렸습니다. 근데 무슨 마트예요, 근데? 이게 해피마트라고 거기도 해피마트라고? 해피마트였어요. 네, 해피마트라고 차렸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계약을 10년짜리를 썼네? 아, 임대차 계약서를 10년짜리 썼다고? 네. 만약에 내가 올해 계약을 썼어. 2021년부터 네. 계약 기간이 2031년인 거야? 네, 31년까지 썼습니다. 계약서를? 네. 임차인이 부모님이세요? 네. 부모님이 임차인인데 이렇게 썼다고? 네, 이렇게 썼습니다. 아. 썼어요. 예. 그리고 인테리어도 다 하고 뭐 장사를 했어요. 했는데 야, 근데 이거 하이리스크인데? 한 방에. 예. 이게 왜 썼냐면은 예. 그런 옛날에 이런 사례가 많았잖아요. 마트 장사가 잘 되니까 나가라? 나가라 내가 하겠다. 그걸 아. 막기 위해서 10년을 쓴 거예요. 네네. 그때 당시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모르고 어떻게 너가 근데- 알려줬어야죠. 저는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던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주위에 대형마트가 생겼네 갑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에 와, 만약에 막 진짜 주변에 막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게 들어왔다는 거냐? 홈플러스가. 큰 게 들어왔네. 어. 읍내 그것도. 어. 그래서 뭐 망했죠. 망했는데 어떻게 10년짜리 썼잖아요. 예. 10년 동안 지금 월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아,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에요? 아니요, 지금은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됐는데, 아. 1억에 330에 다행이다. 계약을 했어요. 예. 1억에 330이야, 심지어. 네. 세도 세네. 했는데, 와. 지금은 어떻게 잘 협의가 돼서, 와. 1000만원 건지고 나왔습니다. 와, 다행이다, 그래도. 네, 그나마. 이거. 네, 이거는 제가 법률사무소에도 물어보고, 변호사분한테도 물어봤는데, 네. 답이 없대요.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코로나도 겹치고,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음식점도 안 돼, 뭐도 안 돼. 그렇다고 자리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와. 주유소 옆에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고, 결국에 뭐 정리는 했는데, 1000만원 건진 거라도 어딘가. 와. 왜냐면 계속 330씩 나갈 수도 있잖아요. 아, 천만다행이다. 근데. 이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몇 년까지 보장되는지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와.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부모님께서 겪으셨던 일이니까 네.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셨을 네, 것 뼈저리게 같아요. 느낍니다. 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작 아들은 아무것도 안 됐다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쓸 때 보통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써요. 네. 보통 2년으로 쓴 다음에 연장해요. 네. 그래서 2년 보통 이런 식으로 가요. 네. 계약서를 근데 연장할 때. 자신이 없다면 2년 할 필요도 없어요. 10년까지 보장받잖아요. 1년 써도 돼요. 1년씩 해도 돼요. 음.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갈 건데, 네. 묵시적 갱신이란 이제 세입자랑 건물주랑 둘 다 계약 만료 전에 아무 말 않고 지나가 버린 경우를 네.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전에 썼던 계약서랑 똑같이. 네, 똑같이. 주택 같은 아,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되면 2년 연장되죠. 그렇죠, 그렇죠. 상가는 몇 년일까요? 내가 2년짜리 썼어요. 오, 재밌는 문제인데? 네. 자, 여러분 깜짝. 퀴즈. 이거 한번 할까요? 깜짝. 퀴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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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계약을 2년 했습니다. 기존 계약 2년. 근데 묵시적 갱신이 됐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임대차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했죠? 네, 근데 동일한 조건에서는 네, 계약 날짜까지는 동일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몇 년이 될까? 1년이 될까? 2년이 될까? 네. 3년이 될까? 뭐 어. 이런 거 말씀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 기간은 계약 기간은 몇 년? 갱신될까? 자, 요겁니다. 기존 계약 기간 2년, 묵시적 갱신됐을 때 계약 기간 몇 년으로 갱신되나? 일단은 저는요. 네. 만약에 이게 키 큰 집님이 주택과 똑같이 전에 계약했던 2년이라고 정답이었으면 문제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쵸? 네. 너무 쉽죠, 이거는. 그쵸? 그냥 넘어가는, 쉬어가는 타임으로. 그렇기 때문에 종화는 1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왠지 느낌이 딱 1년인 것 같아요. 네. 이거 너무 쉬워서 그냥 쉬어가는 문제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존 계약을 2년을 했더라도 이제 계약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이제 처음에 2년이든 3년이든 묵시적 갱신은 1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주는 여기에 1년이 구속되지만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저 이제 그만 장사할게요 라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와우.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상위법상의 묵시적 갱신 조항은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또 거액 임차인들은 안 돼요. 거액 임차인은 안 된다고? 거액 임차인 갱신이 아예 안 된다고? 네, 묵시적 갱신이 아니요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되긴 돼요. 네. 근데 이제 상인법에는 못 받고 네. 민법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시 일반법이 민법으로 넘어가는데 환산보증금 초과인 상가의 경우에는 민법의 임대차 규정에 있는 묵시적 갱신 조항 이제 민법 639조가 적용돼서 네. 이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데 네. 효력이 차이가 나요. 어떤 효력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상인법을 받는 보호를 받는 네. 상가들은 묵시적 갱신되면 1년 연장된다고 했죠? 네. 임대인들은 구속이 돼요. 계약 해지를 못 해요. 중간에. 묵시적 갱신 됐을 때? 네, 못 해요. 근데 임차인은 내가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다 했죠. 주세이랑 똑같네. 네. 주택도 그러면 그래요. 3개월 이내 이제 3개월이 딱 끝나면 네. 해지가 되는 거고. 근데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는 뭐 어떻다고? 딱 정리를 해줘야지. 초과 상가는 네. 임대인하고 임차인 둘 다 해지 통보가 가능해요. 아, 상위법 보호를 못 받는 초과 상가들은. 이거 재밌는 내용이네. 네. 예,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면은 임대인도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대형일 경우에 네. 좀 임차인이 좀 불리할 수가 있네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나뉘어요. 임대인은 해지 통보를 하고 6개월이 지난 후 그때 해지가 되고 임차인은 해지 통보를 하고 1개월 뒤 아하. 해지 통보가 그래도 임차인이 좀 더 유리하네요. 네, 1개월이면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동수님이 상가 담당이십니다. 네. 저희 상가 담당. 이게 엄청 헷갈려요. 네. 상인법이 어디 뭐 환산보증금 상인법 보호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뭐 이게 너무 많으니까 헷갈릴 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근데 찾아보지 않으면 딱 누가 상담 요청했을 때 우리도 찾아봐야겠다. 네.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우기가 힘들어요. 네. 또 바뀌잖아요. 법이 계속 네, 계속 만지작 하니까 더 헷갈려요. 헷갈리네요. 네. 예. 환산보증금은 우리 임대차 할 때 그 환산보증금 만약에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보증금이 500에 40이다. 그러면 환산보증금은 4,500만 원이 됩니다. 정태환 과장님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 알아볼게요. 네,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의 주의사항인데요. 네.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네. 내용 증명이나 네. 문자, 네. SNS, 전화 녹취 등으로 이제 계약갱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음. 증거를 남겨야 돼요. 그냥 전화만 했는데 녹취가 안 됐어. 근데 뭐 그냥 발뺌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솔직히 네. 좀 진흙탕 싸움이긴 한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이거야, 그냥. 증거. 네, 증거가 있어야 된다. 자, 심증은 있어요. 내가 계약갱신을 해야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임대인한테 할게요 하고 구두로 말했어요. 그럼 메모리 속에 남아있어요. 내 머릿속에 계약갱신 청구권. 근데 실질적으로 증거가 없어. 문자도 없고 녹취록도 없고 서면도 없고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타이밍을 놓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못 들었는데?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문자나 음성으로 아니면 서면이든 뭔가 자료를 남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을 경우에는 뭘 남겨라? 증거를 남겨라. 예. 네.
이걸 남겨라 하는 거고요. 네. 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받았을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보통은 해줘야 되는데 네. 임대인도 거절할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거절해야 되나? 자, 이제 정당한 사유 8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1번. 근데 이게 사유가 많아서 적겠습니다. 네. 1번. 세입자의 잘못이 있거나 재건축 등의 부득이한 사유. 자, 그러면 임차인 과실에는 뭐가 있어요? 자, 임차인 과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저하게 위반되는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거. 아, 네, 그런 사무실이라 그랬는데 렌트카 사무실에서 주차 공간을 하도 많이 먹는다. 네, 뭐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음식점 한다 그랬는데 네. 봤더니 클럽이다. 사무실이었는데 도박판이었다. 뭐 그치, 이런 그치, 거. 그런 것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3기의 차임 연체. 아, 3기 차이면. 네, 요것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3달이 아니에요. 3기예요. 아, 자, 재밌는 내용이에요. 자, 네. 3기. 3달치에 달하는 금액에 맞다. 맞춰야 돼요. 이게 진짜 애매하죠. 그쵸. 뭐 월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에요. 근데 첫 달에 못 냈어요. 근데 두 번째 달에 50만 원을 냈네. 근데 세 번째 달에 또 50만 원을 냈네. 오케이. 어쨌거나 세 번은 그거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낸 거는 어쨌든. 낸 거는 100만 원이에요. 그쵸. 그럼 200만 원이 더 밀려야 3기 이상 차임의 연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금액이구나. 네, 횟수도 아닌 네. 금액입니다. 자, 금액 기준. 네, 금액 기준입니다. 이거는 해도 헷갈려. 3기.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허위나 거짓으로 임대한 경우. 허위나 거짓으로 임차한 거니까 내가 이걸 하겠다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네. 아까 그 용도에 따른 그런 네, 거네요. 네, 그런 거. 네 번째, 네. 무단에서 전대한 경우. 전대. 잠깐, 전대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죠? 전대가 뭐예요? 내가 이제 여기 건물주님이야. 네네. 건물주님한테 건물을 내가 이제 임차를 한다고 말했는데 네. 주인 몰래 내가 뭐 박종현 팀장님한테 무단으로 그냥 너 이거 써 대신 나한테 월세 줘 이렇게 몰래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임차하는 걸 전대라고 그렇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뒀다. 네. 전대입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다섯 번째, 그리고 건물주가 협의해서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잠깐. 동의 없이 전대. 네, 동의 없이 전대. 동의하고 전대 가능하죠? 네, 동의 없이 이거 빼먹었어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건물주가 협의를 통해서 상당한 임차인한테 보상을 한 경우. 아, 이미 뭐 보상을 한 거예요. 권리금 이런 거 없이 그냥 협의를 해서 그렇죠. 보상을 주고. 자, 이런 거죠. 임차인이 나 연장할래. 임대인이 네, 내가 1억 줄 테니까 그냥 나가줘. 네. 그래서 임차인이 오케이 1억이면 난 콜이지 하고 1억을 받고 나가기로 했어. 이러면 나가야 된다는 거. 네,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보이나 중과실로 임차 건물을 파손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로 임차 건물을 파손한 경우. 임차 물건 파손. 파손. 이게 이제 뭐 건물이 외벽을 뭐 깨부쉈다거나 그죠? 뭐 열받는다고 막 상가를 때려 부셔 막 망치 막 야구방망이로 막 부셔. 그러면 나가야 되죠. 네, 아니면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이거는 뭐 인테리어를 했다거나. 악질 트롤이에요. 악질 네, 트롤. 이런 건 무조건 해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임차인으로서 네. 이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네. 임대차를 계속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아파서 위반 뭘 위반해? 임차인으로서 네.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거죠. 아. 임차인으로서 뭐 내 건물처럼 써야 되고 막 그렇죠. 그랬는데 막 쓰고 뭐 쓰레기도 그냥 막 버리고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 경우에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임차인의 기본적인 의무가 뭐냐면요. 요 부분을 좀 짚고 가야 되는 게 우리가 주택이나 상가나 남의 공간을 렌탈하는 경우에 호텔이나 모텔, 여관, 민박집 임대하는 경우에는 나갈 때 그 원상복구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호텔이나 모텔, 숙박업에서는 조금 안 쓰이긴 하는데 적어도 그 내부에 있는 것들을 자기 물건처럼 쓰고 성실하게 관리해주고 사용을 하고 그 상태 그대로 드라이기가 뭐 망가졌어요. 드라이기 부셨어요. 임차인 과실이죠. 요런 것들입니다.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공간으로 침입하면은 또 주거 침입죄 되잖아요. 그렇죠?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밖에 못 들어가는 공간이니 그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선량한 의무를 지니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임차인의 의무죠? 네, 그쵸.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여덟 번째. 재건축도 재건축이고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네. 이제 안전진단 결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법에 따라서 철거를 해야 될 경우. 아. 네. 안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될 경우. 철거나 재건축 때문에. 건물이 한 50년이 됐어요. 50년 묵은 건물이 있는데 임차인이 나 여기 연장할게요 했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를 해야 된다고 떨어졌어. 명령이. 철거 명령이 떨어진 건물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난 이런 경우에 내가 임차인이면 난 바로 나갔어. 무서워서. 네, 그죠. 무너진다고? 나가야지. 근데 이제 그렇죠. 임대차 계약 시에 그렇죠. 미리 철거나 네. 네, 재건축 예정이다라고 알려준 경우나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갱신 거절 사유가 되는데 미리 안 알려줬으면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줘야 돼요. 미리. 계약 시에 나 이거 철거할 거고 언제 재건축할 예정이다. 이때까지만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만약에 중요한 포인트죠. 네, 안 했으면은 뭐 보상을 해야겠죠, 임차인에게. 그러한 상황에서도 네. 우리가 특약사항을 잘 활용해야 돼요. 네. 우리가 특약사항에다가 계약 외에 기타 협의사항들을 특약에 기재할 수가 있잖아요. 자유롭게 타이핑할 수가 있으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이를 알고 계약을 체결한다. 적어도 이런 문구 한 줄 정도는 넣어야 임대인도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네, 이런 거는 임대인이 알아야 될 상황이니까 꼭 그렇죠. 알아야 나중에 아셔야 임차인이 됩니다. 못 들었어요. 보상해주세요. 이러면 답이 없죠. 이방사